송은재TV 시작합니다. 홍준표, 김무성, 박지원이 최근 연일 언론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저도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또 제가 홍준표, 김무성, 박지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송은재TV를 통해서 이미 많은 비판도 했고 이 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짜증난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주제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도에 말이 있습니다. 이 장이 섰는데, 이 장이 펼쳐졌는데 이 장돌뱅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 총선이라고 하는 큰 장이 섰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 뭔가 얻어먹을 게 없나, 안 되면 광이라도 팔 게 없나, 개입하고 싶은 건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등장을 해서, 언론에 등장을 해서 하는 얘기들이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김무성, 박지원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지금 민주당이 오늘 그 이재명의 테러범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테러범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이 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한 사람을 지금 체포를 해서 공범 여부 이런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오늘 성명을 발표를 해서 배후를 밝혀라. 또 왜 당적을 밝히지 않느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쭉 주장을 해왔던 배후설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공당인 민주당이.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곧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기다려보면 나올 일입니다. 당적이 어떻느냐. 당적 민주당이 먼저 밝히면 됩니다. 2022년에 이 테러범이 민주당에 가입해서 지금 민주당원인 것, 민주당이 먼저 밝히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게 법상 경찰이 밝혀서는 법 위반이 되니까 경찰이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4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민주당에 가입한 민주당원이다라는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배후설, 이런 민주당이 음모론 여기에 가담을 하면 또 이재명 자작극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의 자작극이라든지 배후설이 지금 이 진상을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당적을 밝혀라. 경찰이 당적을 밝힐 수 없다. 법에 위반이 된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또 재판 과정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모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테러범이 자신의 입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적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양당에 대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이재명이 헬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전 서열 8위인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의전을 제공한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진영별로 나뉘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헬기를 사용한 것이 의전 문제냐? 의전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자신이 지금 중상이다라고 하면서 헬기를 요청을 했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이재명이 중상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말이 엇갈립니다. 중상이면 부산대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송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들이 서울대병원 측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전화까지 바꾸어 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오라고 한다. 갈 수 있다라고 한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이 구급 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의전이 필요하면 의전용 헬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럴 때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따로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급 헬기를 쓴 것입니다. 다른 환자, 긴급한 환자가 써야 될 구급 헬기를 이재명이 구급 헬기를 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야당 대표니까 무조건 헬기를 타야 된다는 식으로 서울로 이송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측과 부산대병원 측의 말이 다릅니다.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전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이재명 테러를 놓고 누가 뭐 부당하게 근거 없이 이재명을 공격합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공격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테러범의 배후를 밝혀라. 근거가 없습니다.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구급 헬기를 의전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위급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 헬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지금 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우리도 헬기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가 공격을 받으니까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우파 진영이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금 홍준표가 외골수인지 제가 외골수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라는 글을 올리자 홍준표가 이재명 대표 편을 들었다라는 비난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입니다. 틀튜버, 홍준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틀리와 유튜브를 합쳐서 극우 유튜브를 조롱하는 단어로 틀튜버라고 합니다. 이 틀튜버라고 이렇게 홍준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 틀튜브에 해당되는 그 유튜브에서 진성호 방송입니다. 이 홍준표를 겨냥해서 틀준표라고 맞받아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홍준표도 나이가 많으니까 틀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의 말이 계속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또 가져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좌파와 합심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잡혔느냐. 자신은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이후에 그 대선 때 시종일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자신밖에 없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준표가 자신이 공격을 당하니까 기분 나쁘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틀튜버들이 송은지TV가 틀튜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홍준표를 비판했으니까 이 뭐 틀튜버라는 것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틀튜버들이 지금 이 진영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특혜 시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의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혜 시비를 하고 있고 전국의 의사들이 이재명을 고발하는 것은 이재명 측근들, 지금 소방본부 모두를 고발하는 것은 전국의 의사들이 고발하는 것은 왜 구급 헬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의전이 왜 나옵니까? 의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홍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홍준표 자신만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낸 사람이 당시에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탄핵 파동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라는 등 별의별 막말을 다한 게 홍준표였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 때 시종일관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다라고 했는데 그건 선거용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박근혜 탄핵이 왜 나옵니까? 홍준표가 지금 비난을 받아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도 알겠고 한동훈 열풍에 가려져서 홍준표의 존재감이 없어져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할 때는 앞뒤 말이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어볼 만하다. 이건 폐악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 계속 연일 지금 언론에 나와서 총선에 출마하겠다. 결심이 거의 굳혀져 가고 있다. 아직 마지막
이 단계가 남아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부산 영도에 다시 출마하겠다. 영도의 주민들이 출마하라는 많은 요구가 있다. 김무성이 광팔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의 영도를 비롯해서 공천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슬슬 태클을 겁니다. 검사를 떠나서 이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등 이렇게 슬슬 태클을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 유지 뭐 이런 것은 읽힙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지금 영도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왜 출마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밝혀야 합니다. 영도의 주민 누가 김무성 주변에 뭐 10명, 20명 그게 영도 주민의 지금 생각입니까? 김무성이 지금 영도에 다시 출마를 하는 게 김무성 자신도 지금 이게 우스운 일이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도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치를 떠났다. 70 넘어서 다시 뭐 표를 달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남권 물갈이 공천 모든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사람은 물러나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돌아서 가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김무성이 지금 왜 이러는지는 정치권에 뭐 다 압니다. 영남권의 공천에서 물갈이가 좀 있을 테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개입하는 이런 여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자신의 뭐 좀 광을 판다라고 하죠. 영향력을 좀 과시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좀 섭섭한 점. 김무성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주평통 부위원장 뭐 이런 자리에 거론이 되다가 김무성이 뭐 아무런 자리를 사실은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뭐 이런 것에 대한 섭섭한 점, 또 한동훈 이 지도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유지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뭐 자기가 왜 지금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을 못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들어 다시 출마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뜬금도 없고 뭐 조리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욕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지금 이 특검 법안 거부한 것을 놓고 또 박근혜 탄핵을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자기가 보니까 여당에서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60표 정도가 이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것처럼 이번 이 특검 법안 재표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2월 달에 하겠다라고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 특검 법안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을 가져옵니다. 홍준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보수 우파, 자유 우파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자신의 이 말의 영향력, 언론에서 영향력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진영을 향해서, 박지원은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가장 아픈 부분인 이 박근혜 탄핵을 아무런 논리적 이유도 없이 끌어댑니다. 박지원은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고 홍준표는 내부 분열, 내부 총질을 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2월에 재표결을 하게 되면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박지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 없습니까? 민주당은 반발할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2월까지 민주당이 미루겠다. 그냥 미룰 수가 없으니까 여론이 따가우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신청을 하겠다라는 건데 2월에 이 민주당이 재표결 이걸 다시 상정을 할 때까지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천을 최종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호도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헬기 이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이송하기로 합의됐고 환자와 환자 가족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혜나 지방무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구급 헬기를 쓰는 것이 환자와 환자 가족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환자가 되고 환자 가족이 되면 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하는 시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국민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구걸합니다. 공천 달라고 구걸합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정치해도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박지원이 이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이송에 합의를 했습니까? 부산대병원은 반대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 거짓말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이걸 지금 무슨 들어볼 만한 인터뷰라고 방송을 합니다. 또 그 방송국에서는. 박지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홍준표, 김무성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 언행이 기묘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감정을 자극합니다. 속이려 듭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